안녕하세요. 한국역사영토재단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노론 정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민족 말살 정치 통치를 하는데 앞장섰던 반민족 행위자들,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1945년 8월 15일 날 정확하게 일제의 압제로부터만 해방이 됐지 우리가 광복이 되거나 독립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광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1945년, 6년, 7년 이때 주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광복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독립은 더더욱 되지를 않았댔죠.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 일제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나 죽었어 하고 전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는 드골에 의해서 약 8,000명 정도를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일제강점기 때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미군정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미군정체제에서 다시 사회의 주류로 나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비극이죠. 그래서 이런 비극이 오늘날에 어떤 문제로 일어나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효과라는 말이 있죠. 즉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에 나치 독일이 다시 프랑스를 들어가면은 프랑스 사람 중에서는 그 누구도 나치 독일에 협력을 안 할 겁니다. 왜? 드골에 의해서 사형당한 역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 나치에 대해서 협조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의 무단 통치와 더불어 민족 말살 통치를 할 때 나라를 팔아먹고 반민족 행위를 한 그자들이 그대로 살아갔고 다시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갖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다시 부역을 할 겁니다, 아마. 왜?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때의 일제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뭘 하고 있죠? 지금도 이 사회 주류 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언론, 학원, 정보, 권력, 그 다음에 경제계, 그 당시에 하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까지 사회 주류 세력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니 드골처럼 사형을 시켜갖고 완전히 반민족자들을 처단을 했더라고 하면은 오늘날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교육 효과에 의해서 어떤 경우든지 안 그럴 텐데 지금의 우리 정치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일본과 친일파에 의해서 갈등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 반민특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했느냐? 이게 바로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22일 뒤에 우리는 해방이 22일 동안만 해방이 됐습니다. 9월 7일 날에 메가더가 동경에서 메가더 포고령 제1호를 발동을 합니다. 그 메가더 포고령 제1호라고 하는 게 오늘부터 미군정이 남한을 통치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 중에 제2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2조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1조는 우리 미군이 통치를 한다. 내가 통치를 한다. 2조가 바로 지금까지 일제 시절에 부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원래 위치에서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해라. 22일 동안에 일제가 가고 난 뒤에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던 부역자들이 다시 살아갔고 권력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승만 정권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분이 민족주의자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당시에 어떻게 했겠어요?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을 다 처단을 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신임을 쓰지 않았겠죠. 미 군정이 남기고 간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정권을 함께 갖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반민특위를 만들었더니 반민특위를 해체를 해버리고 그 사람들과 권력을 다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선시대 때의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이 정권을 잡고 그중에 노론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강점기 때 노론이 민족 말살 정치에 앞장을 서고 다시 해방전국의 미 군정시대에 다시 사회의 주류가 되고 다시 해방이 되면서 이승만 정권이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 세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적폐라고 하는 건 노론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산업화 시기가 들어서게 되죠. 박정희 정부가 61년 5.16 쿠데타에서 정권을 잡고 72년도에 유신헌법을 만들어갖고 장기집권을 획책을 하다가 79년도 11.6의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이 되는데 이 시기에는 아주 이 친일파가 아주 득세를 하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됩니다. 즉, 이 친일파라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시대 때에 주류 활동하던 노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기에 절정을 이루다 보니까 두 번째 나라를 또 한 번 팔아먹죠. 첫 번째 나라를 이완용이가 팔아먹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나라를 팔아먹는 건 1965년도 6월 22일 날에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대한민국을 3억 불의 일본과 한일 기본조약을 맺으면서 오늘날의 독도 앞바다가 지금 현재 잠정 중간 수역으로 일본과 공동 수역화가 돼버리고 독도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우리는 그냥 3억 불의 나라를 다시 팔아먹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거를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어요. 후에 돈을 많이 받는 개념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6년 지배를 받고 3억 불 받았는데요. 물론 유상으로 2억 불 받은 게 있는데 무상으로 3억 불 받았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요. 3년 통치받고 8억 불 받았습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건 나라를 매국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본다면 그 당시에 그 돈을 갖고 와서 물론 경부고속도로로 만들고 또 포항제철도 만들고 그가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는 기초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거를 받고 우리가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 급하게 하는 바람에 3억 불로서 우리 나라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도 하나의 매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박정희는 전형적인 친일파 여기서 그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만주 사관학교에서 이제 있다가 제2군단에 들어서 독립군을 이렇게 때려잡게 되죠. 그런 활동을 하던 이 친일파 그 당시에 기시노부스케 지금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같이 이제 만주국에 있었던 그 인맥을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하죠? 일본의 기시노부스케 총리 지냈던 분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갖고 훈장을 줍니다. 대한민국에 훈장을 주고 수교를 도와달라고 해갖고 이 기시노부스케에 의해서 한일 간의 기본조약이 맺어지는데 그 기본조약은 3억 불의 눈이 었고 물론 그 이면에 오늘 그 당시에 공화당을 창당 자금을 또 개인적으로 착복을 합니다. 그런 어떤 개인 비리가 있는데 여기서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친일파들이 완전히 득세를 하면서 다시 사회 주류로서 재등장을 하게 되고 그때에 등장한 친일파들이 적폐가 돼갖고
오늘까지. 여러분들 뭐 김기춘이라고 하는 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런 일을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까지 이어져 갖고 이 적폐 현상을 이뤄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지식 정부와 사회가 들어서면서 군부 정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군사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이 전두환과 어떤 그의 노태우 정권에 들어서,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한국 정당사를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한민당 출신들, 이게 한민당, 오늘날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인가요? 그 두 당은 뿌리가 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결국은 그 당시에 내각제를 하느냐, 이게 정부 수립 바로 직전입니다. 이 내각제를 하느냐,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죠.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던 이승만은 그 당시에 떨어져 나가고 자유당을 만들고 그 뿌리가 이어져 오다가 결국은 이쪽에 한민당에서 이제 신파와 구파가 나눠지는데 그게 바로 김영삼과 김대중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쪽에 김영삼과 3당 합당을 야합을 해갖고 다시 이렇게 한민당이 다시 만들어지는 제가 그 당시에 정당 이름을 모르겠는데, 새누리당인가? 이렇게, 민정당에서 넘어오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최초로 민주적으로 여와 야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노론은 일당 독재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까, 다 해먹을 수가 있었는데, 여와 야가 바뀌다 보니까, 지난번에 잘못했던 것들이 다 들통이 나게 되죠. 이래서 맑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파 싸움은 이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여야가 최초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서 만들어지고 노무현 정권이 있다가 다시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여야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번 더 바뀜으로써 대한민국은 3번에 걸쳐서 여야가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게 이제 바로 적폐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적폐문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노론에 의해서 이제 조선이, 후반기에 장악이 되고 일당 독재를 하고,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고 또 사회 일제 강점 시대 주류가 되고 미 군정 시대 주류가 되고 또 해방 이후에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또 하나의 그 사회 주류가 됐는데 한번 뺏겨봤거든요, 정권을. 이 김대중이라고 하는 분한테 정권을 교체를 하는데, 김대중 씨는 물론 이제 화합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냥 갔지만, 그 위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원리 원칙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수모를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회 주류 세력이 그네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고졸 출신의 대통령한테 이게 모든 것들이 까발려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경제계는 경제계대로, 언론계는 언론계대로, 이 정보를 담당하던 안기부죠. 그 당시에 안기부는 안기부대로, 학원 적폐를 하던, 이런 어떤 학원들은 학원들대로 검사를 가던 권력을 갖던 어떤 기관들은 검사 같은, 검찰청 같은 이런 데는 그런 데대로 다 까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검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랑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냐. 그래도 결국 누가 이기죠? 검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니까 이거 한번 정권을 뺏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대중 이전까지 있었던, 김영삼 시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10년간의 언론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죠? 이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완전하게 성을 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갖고 그네들이 다시 똘똘 뭉치게 되는 게 바로
적폐 문화입니다. 그게 바로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이 적폐 문화가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져 갖고 다시는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무리수를 둔 거죠. 그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은 국민에 의해서 탄핵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적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일당 독재가 만들어지면서 이 독재가, 이 적폐가 만들어지는데, 이 적폐는 우리 사회에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년 뒤에도 이런 갈등적 요소를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조선시대와 더불어서 해방정국에 들어서 바로 이 적폐 문화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해방 공간에서 어떻게 이념적 갈등이 만들어지고 종교적 갈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한기총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또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반드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